대통령께서도 저는 사실은 뭐 소탈하고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참 지켜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국민들이 보기에 들으려고 하신다. 그런 느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말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네.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국민들이 실수하거나 시행착오 겪는 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오만하고 고집 부리는 걸 못 참는 거거든요. 지금 100일 딱 지났는데 지금 제대로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고치면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일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동안에 다 만회할 수 있다.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을 갖다 빨리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 시간을 연기할 것 같으면 문제는 점점 더 꼬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당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해라 이거야.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놓으라 이러니. 그 답을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위기 상황을 갖다 절대 극복하기 힘들 거라고. 인재를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인재를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좀 시야가 좀 넓게 보셔야 되지. 그저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그 주변에서 골라가지고서 이 사람을 쓰기로 할 것 같으면 한계에 뭉쳐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통령 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인사 주머니가 얼마만큼 충분하게 쌓여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걔네가 옛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을 때문에 내가 한 2년 전에 선거 끝나기 2년 전에 그랬어요. 당신이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각을 2번 이상 바꿀 정도의 인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막상 선거 때 이렇게 보니까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대통령 돼가지고서 사람을 찾으려니까 뭐 인명사진도 받아보고 뭣도 보고 이래가지고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윤석열 내각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전부가 다 MB 정권 시대 혹은 박근혜 정권 시대에 소위 내각에 있거나 청와대에 있던 이런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각의 명단이 발표됐을 적에 일반 국민에게 신선한 맛은 하나도 안 준 겁니다. 왜 거기서부터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갖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박근혜 정부서부터 이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인데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어디서 구하냐고 하셨는데 지금은 인재가 들어가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밖에서 보기 어떠냐면 검찰에서부터 오랫동안 친한 사람들이 주요 포스트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비서실장이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있지만 이분이 오시기 전에 당선인 비서실장 하는 분이 인사를 다 짜놓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를 발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병폐인데 어느 자리를 가고 싶은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자리를 막상 갖다 놓으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기 지금 비서실장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내가 비서실장 될 거다, 총리 될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데려다가 당신 총리에 당신 비서실장에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뭐를 준비를 해서 하려니까 지금 시간만 찾고 가고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 풀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당 시스템, 대통령제 이거의 문제점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